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서블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블릿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서블릿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 여기에는 234라고 하는 것과 324를 곱해서 사용자의 그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결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냥 컨트롤 F10을 누르면 그 결과를 브라우저로 볼 수 있죠. 톰캣을 내가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고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직접 주소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컨트롤 F10을 누르니까 컴파일도 다시 하고 톰캣도 다시 실행해주고 브라우저도 띄워주고 주소도 입력해주는 그런 멋진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계산된 값이 75,816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웹 프로그램이죠. 웹 프로그램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바 프로그램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니까 웹을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 덧셈, 뺄셈, 곱셈 이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웹을 통해서 사용자의 값을 입력받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지 결과를 이런 것이 우리가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니까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고 나에게 전달할 거고요. 서버 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 값을 입력받아서 그 톰캣이 제공하고 있는 또는 서블릿이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입력값을 받아서 그걸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걸 해봤다면, 물론 계산하고 출력하는 걸 봤다면, 이번 시간에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받을 수 있는 폼이라고 하는 것을 HTML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HTML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웹 컨텐츠에다 있는데요. 얘는 사용자에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HTML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럼 파일명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이 서버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곱셈을 해줘서 그 결과를 들려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곱셈할 수 있는 값 x와 y 두 개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좋아요. 계산이니까 calculator 할까요? calc라고 해서 HTML 하나 추가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폼 양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와 y라고 하는 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 폼을 만들 건데요. 라벨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라벨에다가는 x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input 태그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목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자, 칸이 좀 작으니까 이걸 좀 더블 클릭해서 칸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값을 입력한 다음에 그것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nput 태그 중에서 또 submit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버튼 하나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가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보게 될지 그것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11 누르면 또 이렇게 페이지가 HTML을 자동으로 칠해주고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이런 화면에서 3을 넣거나 여기다 4를 아이고 또 X가 됐네요. 고쳐야죠. 자, 어쨌든 이 3을 넣고 4를 넣고 그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 서버 쪽에 있는 페이지로 여기는 값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 값을 서버는 3과 4를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복사 붙여넣기 민폐죠. 이걸 Y로 바꾸고요. 자, 이제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서버 쪽에다가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input이라고 하는 것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속성에 있는 녀석이 바로 이 x로 쓰게 되면은 담겨져 있는 값을 x라는 키워드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도 y라고 하는 값을 name으로 갖도록 해서 그래서 전달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전달되는지를 좀 이따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했고요. 자,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서드라고 해서 메서드가 ge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ost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post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달라고 할 거고요. 전에 PPT를 통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달된 값은 서버 쪽에 있는 어떤 특정 URL을 지정을 해서 그 서블릿과 관련된 그 URL을 지정해야겠죠. 이 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블릿 코드를 여기다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속성이 액션이에요. 액션에서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파일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요. 서블릿 파일이 매핑되어 있는 URL이 있을 거예요. 그 URL을 우리 이렇게 할까요? cal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블릿 프로그램을 좀 고치고 calc라고 하는 URL 매핑으로 해서 여기서 전달한 내용을 바로 여기 있는 이 서블릿 프로그램, 매핑된 서블릿 프로그램이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11 눌러 볼게요. 자, 다시 시작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내가 3을 넣고 4를 넣은 다음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이 calc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매핑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404에러가 납니다. 404는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04가 나지 않도록 이 calc라고 하는 URL과 매핑되어 있는 그런 서블릿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서블릿 파일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어야겠고요.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가될 때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직접 자, 클래스를 생성해서 직접 거기다 내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어떠한 뭐 대화 상자를 통해서 몇 가지만 설정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설정들을 얘가 해주게 되는데요. 우린 요걸 클릭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칼큘레이터와 관련된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칼큘레이터라고 할까요?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이름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피니시 눌러서 클래스 하나 추가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extend 해가지고 http sublet이라고 하는 녀석을 상속받아야만 한다고 그랬죠. 자, 상속받은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sublet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아까 봤지만 자, post 요청을 할 수도 있고 get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블릿은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get 요청이 오면 get 요청을 처리한 함수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게 do get이고요. post 요청이 오면 여기는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do post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그 함수를 override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do 함수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요청할 수 있는 사용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요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do delete, do get, do head, 그다음에 do post, do pu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do get과 do post 이 두 종류고요. 앞으로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 요청들은 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do get과 do post 이 두 가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메인 함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요청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 do get을 했나요? do post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뭘 했냐면 get을 요청하게 했나요? 아니면 post 방식으로 요청하게 했나요? 예, post 방식으로 요청하게 했죠? 그러니까 do pos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거니까 얘를 우리가 overrid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정말 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사용자가 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겠어요? 얘 URL 매핑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웹인포라고 하는 것 안에 web.xml을 가셔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URL 매핑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거 복사한 다음에 자,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지금 새로 만든 클래스는 calculator니까 그 클래스명을 calculator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름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가 아니라 아까 저희가 그 포스트 하는 과정에서 HTML 뭐라고 썼냐면 내가 URL 매핑을 이걸로 하겠다고 했죠. calc라고. 그죠? 그러니까 calc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름에 가능하면 준하는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다시 XML에 가셔서 URL 매핑은 먼저 calc라고 하고요. 사실 요 이름 그렇게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 매핑 정보 이름을 그대로 쓸까요? 그냥 calc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요건 URL이고요. 자, 홈 디렉토리 안에 이 calc라고 하는 걸 요청하면은 얘가 실행될 거예요.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calc. 자, calculator로 그냥 풀네임 써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URL 매핑에다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calc라고 하는 HTML 페이지에서 이걸 요청할 때 얘가 정말로 아까는 사공사가 났는데 매핑 정보가 있으니까 URL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사공사는 뜨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계산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백지가 결과 값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 F10을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자, 그럼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죠. 당연하죠. 여기 지금 서블릿을 새로 고쳤으니까. 그리고 XML 파일을 컴픽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실행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자,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3하고 4. 물론 계산하는 건 없지만 전송을 눌렀을 때 404가 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404 에러가 나네요. 왜 404 에러가 날까요? 여기 다시 한번 주소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이 주소를 보면 여기 로컬호스트 안에 그 홈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calc 잘 된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잘 된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자,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서블릿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우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프로젝트를 관리하겠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톰캣 서버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톰캣 서버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 다시금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여러 개의 사이트를 관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실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 이클립스가 톰캣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톰캣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설정을 잠깐 좀 보면은 밑에 서버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탭에 보시면은 밑에 이게 컨텍스트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컨텍스트인데 그렇다면은 이클립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 톰캣 서버의 설정은 어디다 합니까? 처음에 톰캣을 시작할 때 그 설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게 저절로 생성됐어요. 이 서버라고 하는 거. 이걸 열어보면은 톰캣과 관련된 서버 설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서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설정 파일이 열렸는데 그 아래쪽 한번 가볼게요. 맨 아래쪽으로. 여기 보니까 호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로컬호스트가 있으면서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 안에 컨텍스트가 하나 들어갔고 프로젝트 명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지금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이트로 추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calculator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calculator 실행했을 때 그 주소를 유심히 좀 보시면 얘는 그 localhost 슬래시 그 다음에 서블릿 프로젝트 슬래시 calc.htm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만들었던 URL 매핑했던 그 서블릿 파일 있잖아요. 그 서블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겠네 주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블릿 프로젝트라고 하는 컨텍스트명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그 주소 매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명을 포함시켜서 칼크가 돼야 되니까 요거 프로젝트명 요거를 아까 그 어디죠?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액션 부분에서 여기다가 그 주소명을 써주거나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경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홈 디렉토리로부터 컨텍스트명 다음에 슬래시 칼크가 내가 원하는 그런 서블릿 매핑 주소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빼시고 하시면 자 서블릿 프로젝트라고 하는 컨텍스트명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핑했던 서블릿 주소도 원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HTML이나 서블릿이나 같은 URL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주소 또는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컨텍스트명을 써주는 방법도 절대 경로를 사용한다면 루트로부터 서블릿 프로젝트이라고 하는 경로를 써도 상관없지만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경로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3과 4를 입력을 하고요. 뭐 계산되는 건 없지만 전송 누르면 자 아까와 달리 404 에러가 나지 않고 서블릿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돌려주는 건 없기 때문에 백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돌려준 문서를 잠깐 보면 소스 보기 눌러도 여기에 보면은 특별하게 내용이 없이 그냥 HTML에 해당되는 기본 서블릿이라는 녀석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문자열이 전송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 폼을 통해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값을 전달하면서 이 서블릿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 서블릿 코드가 실행되면서 값을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받는 방법은요. 그 전에 하겠지만 이게 입력도구, 이게 출력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름을 그 리퀘스트라고 하니까 리퀘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얘는 리스판스니까 리스판스라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메서드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 매개 변수를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쓸모없는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도구가 입력 도구인데요. 그 왜 입력 도구냐면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는 리퀘스트가 관리하는 컬렉션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를 단순하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 보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꺼내는지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x와 y 값을 꺼내고 싶죠. 이때 그 형식이 문자 형태든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꺼내오면 문자열로 우리가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x라는 값 꺼내고 싶죠. 어떻게 꺼내오냐면 request라고 하는 변수를 점 찍어서 get parameter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꺼내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 값도 우리가 전달 받았으니까 y 값도 꺼내오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할 때 많이 좀 실수를 하는데 이 x라고 하는 키 값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건 누가 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꺼내온 거죠? 바로 HTML에서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이 x면 여기서 x로 꺼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y면 여기서는 y라고 하는 걸로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으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x1으로 고쳤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x1으로 고쳐야만 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 이름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포스트 할 때 폼의 인풋이라고 하는 것에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하면 x가 전달될까요? 값을 사용자 입력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걸 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키가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리퀘스트에 그것이 저장되고 나는 그 리퀘스트를 통해서 x라고 하는 값 또는 y라는 값을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x, y 꺼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x 곱하기 y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자바에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겠지만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x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x, xn이라고 할까요? xn 이렇게 x 넘버. 그래서 우리가 파스 인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티저 점 파스 인트. 잘못 썼네요. 자, 파스 인트 해가지고 x 값을 숫자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yn으로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y라고 하는 거라서, 자,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것의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result라고 변수에다가 xn 곱하기 yn 그렇게 해서 이 result를 돌려주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출력을 하는 방법을 또 봤는데, 지금은 입력을 받았다면 이게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방법은 또 출력 도구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출력 도구는 얘가 출력 도구라고 했고, 이 출력 도구를 사용하면 출력되는 응답할 때 뭐 헤더도 조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림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을 어떻게 얻었냐면, 자, 리스판스 점 스트림 좀 달라고 해야겠죠. 리스판스 점 라이트 하면은 얘가 반환하는 게 스트림 도구니까, 자, 그냥 출력 도구도 아니고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랩핑되어 있는 그러한 출력 도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프린트 라이터 해가지고 아웃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아웃이란 변수를 이용해서 저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린트 함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프린트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result 됐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했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바로 이제 서블릿을 실행하자는 건 아니고요. 입력 폼을 통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4를 넣어보겠어요. 자, 결과 얼마일까요? 3 곱하기 4 했으니까 3, 4, 12. 12가 나와야겠죠? 자, 하나, 둘, 셋. 12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블릿이라고 한 녀석이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를, 계산한 결과를 저에게 돌려준 거잖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웹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걸 출력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런 입출력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